나는 너무 궁금한 게 6개월 동안 나오는데 6개월 안에 정말 노력을 해서 6개월을 안 채워받은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난 이게 너무 궁금해. 이 통계가 없더라고, 통계청에도. 의심스럽지. 네. 대표님, 최근까지 계속 이슈되고 있는 거리가 있는데 MZ세대의 잦은 퇴사나 이직률이 엄청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제 공무원들도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님도 예전에 서클하우스 나오셔서 이제 MZ세대랑 소통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찾아보긴 하는구나. 거기서 이제 MZ분들이랑 업무에 관한 얘기로 갑론을박을 펼친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은 MZ세대의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건 되게 비난받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내가 그냥 포도로 얘기하면 나는 실업급여가 굉장히 잘못된 제도라고 봐. 실업급여에 대한 취지가 정말 이제 재취업하고 싶은 사람들,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고된 사람들이 정말 진실하게 재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는 게 실업급여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나오는 기간 동안에 취업을 하면 안 줘. 나는 실업급여를 받아보진 않았으니까 정확히 모르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아무튼 가가지고 면접 봤던 데도 이렇게 갖고 와야 되고 체크하는 게 있어. 나 여기 면접 보고 왔습니다. 명함도 하나 받아오고 뭐 이렇게 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돼.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이게 정말 진실되게 그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꽤 많은 수가 보면 6개월을 쉬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더라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것도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많잖아. 가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냥 대충 면접도 일부러 보는 거야. 그냥 되도 않는데 막 그냥 가서 보고 기록 남겨놓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면접 여기 보고 왔는데 취직하려는데 탈락했습니다. 더 구직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확인서 같은 거 뭐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네네. 이게 참 필터링의 문제인데 그럼으로써 이게 좀 의미가 너무 퇴색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소형 규모의 매장 같은 경우는 이런 편법들도 많이 해. 직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년이 됐어. 한 10개월 뭐 이렇게 됐어. 그러면 강제 퇴사 처리를 시키고 직원이랑 합의를 하는 거야. 너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대신에 우리한테 현금으로 월급 좀만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조율을 많이 해. 그래도 기본 급여보단 많으니까. 네. 예를 들어 뭐 급여가 200인 친구가 있었어? 그럼 실업급여 신청하면 200이 거의 다 나오잖아. 6개월 동안. 그럼 너 실업급여 받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현금을 100만 원 줄게. 그럼 너는 다음부터 300이 되잖아. 안 할 이유가 있나? 근로자 입장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되게 많아. 우리같이 완전 시스템에 갖춰진 회사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나도 이제 내가 조그만 매장들을 회사를 하면서 계속 했잖아. 그러면 직원들이 우리 매니저한테 그런 딜을 해. 자기가 자진 퇴사야. 근데 권고 사직으로 써달라 그래. 사직서를. 근데 권고 사직을 쓰면 우리 같은 정부 지원 이런 걸 많이 받고 있는 회사들은 피해가 막 심해.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 우리 같은 회사들은. 근데 조그만 매장 어차피 커피숍은 내가 하나 하면서 막 거기서 정부 지원 받거나 뭐 할 거 아니란 말이지. 큰 거는. 그러면 그냥 써주는 거지. 와가지고 부탁하는데 거기서 막 6개월 1년 동안 같이 열심히 일했던 매니저랑 직원이랑 친해졌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직원이 매니저님 저 좀 퇴사하고 하는데 좀 하나 써주시면 안 돼요? 거기서 뭐 자기가 손해보는 거 없는데 안 돼. 우리는 원리원칙주의자야. 이러기 쉽지 않거든 사람이. 인간적인 정이 있으니까 또 써준단 말이 내 돈 주는 거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세수가 막 세. 근데 요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하다가 6개월 저사대보험 들다가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는 프로세스가 너무 당연시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뭐 퇴사해서 놀고 이런 것도 좀 당연시 됐고 그런 폐해가 있지 않나. 실업급여가 어떻게 보면 그냥 그들한테는 편한 안전장치가 된 거네요. 그치. 실업급여가 사실상 휴가비가 됐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필터링을 좀 더 면밀하게 하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나는 너무 궁금한 게 실업급여가 6개월 동안 나오는데 그 안에 구직을 하면 안 나와? 6개월 안에 정말 구직에 노력을 해서 취업을 해서 실업급여를 6개월 안 채워받은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난 이게 너무 궁금해. 이 통계가 없더라고 통계청에도. 과연 있을까? 있기는? 의심스럽네요. 의심스럽지. 네. 그 다음에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유교사상이 강한 나라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관계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시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개인주의가 강해졌잖아. 당연히 핵가족화가 되고 개인의 어떤 중요성이 좀 높아지고 그게 되게 긍정적인 변화인데 그게 조금 더 과해지다 보니까 이게 이 직장의 힘듦을 버틸 이유가 좀 없어진 것 같아. 그 다음에 여론들도 너무 많아졌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가끔가다 보면 그런 환상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어딘가를 가면 뭐 드라마 같은 그런 회사가 있을 것이다. 가면 정말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내 마음대로 편하게 할 수 있고 뭐 뉴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탄력근무제라 그래가지고 지 마음대로 그냥 뭐 9시에 나왔다가 7시에 나왔다가 뭐 11시에 나왔다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막 뉴스 기사 나오고 하잖아. 실제로 그런 회사가 얼마나 되는데 우리나라에. 진짜 웬만한 대기업 아니면 그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시스템이 되기 때문이야. 내가 옛날에 아는 친구 중에 그룹이라고 하면 대기업 다녔던 친구가 있어. 거기서도 꽤 높은 직급이었는데 그 친구는 재택근무를 해. 그러니까 일주일에 5번 출근이면 3일을 재택근무할 수 있더라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준 노트북을 들고 해야 돼. 그리고 노트북을 키잖아. 몇 분인가 마우스를 안 움직이면 관리센터로 알람이 가. 무슨 말이냐? 얘가 재택근무를 진짜 해야 되는 거야. 네. 마우스를 잠깐 안 움직이면 알람이 가. 컴퓨터 앞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오면 이제 그 기간이 되잖아. 네. 그럼 와서 소명을 해야 돼. 화장실에 좀 잠깐 갔다 왔고 몇 분 동안 이렇게 소명을 해야 돼. 그 정도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때 재택을 편안하게 줄 수 있는 거야. 당연히 뭐 그러면 그거 외에도 얼마나 업무 시스템이 디테일하게 짜있겠어, 대기업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은 일반 작은 회사들은 재택하세요 하면 사실 다 놀아. 그치, 그게 현실이야. 내가 직원이어도 재택근무하라 그래. 그럼 내가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있을까? 침대에 누워있다가 전화 오면 잠깐 일어나서 받고, 뭐 일 처리하고 잠깐 하고, 침대에 잠깐 누워있다가 유튜브나 좀 보고 있다 하겠지. 이게 당연한 인간 군상이거든. 그래서 너무 그런 환상들이 좀 많지 않나.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댓글로 봤었는데 재택근무하면 일을 빨리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한 가지를 오래 붙잡고 있는데 그럴 수 있지. 그리고 회사에 있으면 그런 게 있잖아. 일을 빨리 끝내면 일이 끝나나? 안 끝나죠. 다음 이제 미션이 오잖아. 근데 재택근무는 내가 빨리 끝내면 나를 이제 건드릴 놈이 없잖아. 네. 그런 장점이 있지,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미디어의 환상과 개인의 중요성이 되게 대두되다 보니까 조금만 나한테 이게 뭔가 불편한 상황이 오나 막 부당한 상황이 오면 가감없이 퇴사를 해버리는 좀 그런 경향이 있지. 그러면 이것도 궁금한데 대표님이 만나시는 회사 다른 대표님들과도 이런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보통 어떤 얘기가 오가나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면 우리는 대화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를 하지 말고 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사실 원칙적으로도 그렇고 대표이사가 사원과 사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는 건 좋은 건 아니거든. 체계를 무너뜨리니까. 그러면 근데 그걸 떠나서 혹시나 이제 뭔가 우리의 언사나 말이 그들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세대가 다르니까 혹시나 편하게 얘기했거나 뭐 우리 때 스타일로, 나도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그 한 10년 20년 사이에 많이 변했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 때 스타일로 뭔가 편하게 얘기를 했거나 뭐 나는 친근감의 표현을 했거나 이랬던 게 MZ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그 친구가 막 방방 뛰고 이러면 누구 손해야? 대표 이미지가 망치는 거야, 그잖아. 좋든 싫든 그게 그 사람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 직원이 이 회사의 대표한테 뭔가 화를 냈다는 자체로 벌써 스크래치가 나는 거거든. 형도 지금 내가 우리 회사 가면 내가 우리 직원들 보고 인사 어떻게 하니? 뜻이 하시죠. 나도 직원분들한테 깍듯이 하잖아. 거의 대표실에서 안 나오시고. 못 나오는 거야. 불편하실까봐. 혹시나. 물론 이제 오래된 직원들, 나랑 10년 이상 됐고 막 이런 직원들한테 내가 이제 진짜 동생처럼 편하게 하지. 근데 그런 사람 몇 안 돼. 다른 분들한테는 이제 내가 존댓말 다 쓰고 인사도 같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하게 되는 이유가 좀 약간 그런 이유가 있지. 제가 기대했던 답변은 아닌데요. 약간 좀 꼰대스러운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요즘 그렇구나. 애들은. 왜 그러냐면 과도기가 잠깐 있었잖아. 네. 그 과도기에 꼰대력을 지속했던 다른 대표님들이 나락을 가는 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 자꾸 없어지네. 저 형이 뉴스에 나오네. 내가 자꾸 보잖아.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 된 거지. 사람이 쉽게 안 바뀌니까 내가 나를 쉽게 바꾸긴 쉽지 않고, 그러면 좀 가급적이면 대화를 멀리하자 이런 기저가 많이 생기더라고. 그러면 또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공무원을 한번 들어가면 거의 다 오래 있었고 정년까지 있으려고 했거든. 왜냐면 공무원을 지원한 이유는 뭐야? 내가 대기업도 있고 뭐 사기업도 있고 공기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공무원을 지원하는 사람의 심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박봉인 거를. 다른 직업이 스타트가 내가 좀 급여가 적다는 걸 알고 있어. 대신 공무원은 뭐가 있어? 평생토록 나오는 연금이 있잖아. 그리고 안 잘리잖아. 근데 국가에서 하는 어떤 그런 공직은 안 잘린단 말이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 있어,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잘리지 않는데 뭘 하면 잘릴 수 있다. 그냥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안 됐어. 혹은 도로를 이렇게 냅시다 했는데 갑자기 특혜 시비가 붙었어. 나는 그게 아닌데 같이 딸려가는 거잖아.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 잘릴 일이 없거든. 과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적인 직장이고 그거를 전제해 놓고 가는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퇴사율이 요즘 되게 높더라고. 맞습니다. 나도 그러고 깜짝 놀랐거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해봤더니 급여도 생각보다 조금 주고 이게 아니잖아. 이미 알고 들어간 거란 말이지. 근데 갔더니 이제 나는 되게 편할 줄 알았는데 사실 공무원들도 되게 바쁘고 일이 힘들거든. 공무원들도 상단으로 가는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가, 보통. 네. 그런 면에서 좀 괴리가 오는 거지, 이제. 내가 사기업도 포기하고, 내가 좀 워라밸을 즐기면서, 6시 땡 치면 퇴근하고, 이렇게 살려고 했더니, 막상 오니까 그게 아니네? 미련 없이 퇴사해버리는. 그런 게 이전과는 다른 것 같아. 내 평생 직장이야. 나 여기 좀 힘들어도 버텨야지. 이런 것보다는 좀 편해야지. 내 마음이 편해야지. 이런 것들이 좀 강해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퇴사율이 높지 않나. 그리고, 이건 전체가 그런 건 아니야. 다 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가 좀 너무 개인주의가 중요시 되다 보니까, 정으로 가는 거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이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물론 이거는 이제 대다수의 젊은 세대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극히 일부지만 그 일부가 예전보다 훨씬 많지. 사실 업무라는 게 인간적인 소통이 좀 베이스가 되면서 하면 훨씬 매끄럽게 돌아가거든. 타부서 간의 업무 어떤 그 협업도 인간적인 베이스가 좀 있고 내가 대화를 좀 나누고 아니면 커피 한잔 하든지 술 한잔 하면서 업무를 맡기면 훨씬 이게 서로 매끄럽잖아. 사람은 아직까지 우리가 AI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동해야 일이 좀 잘 돼. 그렇잖아. 물론 억지로도 할 수 있지. 시스템으로.
하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 그런 면에서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좀 강한 친구들이 있더라고. 나는 여기 돈 벌러 왔고 내 일하러 왔고 나는 업무만 하면 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인간적으로 챙기고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친해져야 돼? 난 싫으면 그냥 안 보면 되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싫어도 팀장 같은 경우도 얘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 저녁에 탁 퇴근하면 불러가지고 너네들 무슨 문제가 있냐 얘기해봐라. 자, 너는 이걸 잘못했고 이런 오지랖을 부린단 말이지. 근데 지금 그런 팀장들이 많을까? 잘 안 그러려고 하지. 나도 블라인드에 올라오면 어떡해. 그렇잖아. 직장 내 갑질.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내 친한 지점장 형이 회식하자고 했다가 블라인드 올라와가지고 좌천됐어 지금. 대기업이니까 잘리진 않았는데 좌천됐어. 직원들 회식 강제적으로 하자고 했다가 다 같이 모여서 그래도 이게 업무의 연장입니다 이 말 했다가 좌천됐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게 지금 세대에서 정답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괴리가 있는 거지. 아직 그 세대들이 완전히 다 꽉 찬 게 아니잖아. 위에는 꼰대들이 있고 우리가 진짜 낀 세대들이 있고 아래에는 뭐 이렇게 MZ들이 있다 보니까 그 현상이 조금 아직은 반복이 되는 것 같아. 저도 이 말에 좀 공감했었어요. 회사 내 최고 복지는 동료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것도 좀 공감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람은 좀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나 자기랑 공감되는 사람을 형성이 되게 있잖아요. 끌리게 돼 있고. 근데 그게 너무 결여되다 보니까. 직장이 이게 우리가 8시간씩, 9시간씩 같이 있잖아. 네. 그러면 사실 가족보다 오래 있는 시간이란 말이지. 잠자는 시간 빼면 깨어있는 시간만 보면 여기서 가족보다 우리가 훨씬 오래 있어. 근데 여기 싫은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잘 맞아. 그렇잖아. 나는 그게 노래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거든. 노래도 그래. 한 번 들으면 이 노래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는 노래들이 있어. 근데 그걸 계속 틀어놓잖아. 그럼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지. 인간관계도 약간 그래. 처음부터 우리가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대화를 자꾸 해보고 노력하고 서로 업무에 좀 필요하니까 서로 가까우려고 노력하고 뭐 속마음을 좀 털어놓고 하다 보면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거든. 이 과정을 되게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 내가 왜 너 싫은데 굳이 내가 너랑 노력해야 돼? 안 보면 되지. 그런 것들이 좀 퇴사를 앞당기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또 극히 몇몇이야. 되게 열심히 하고 뜨거운 젊은 MZ도 많아 지금. 많더라고 내 생각보다. 아직도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 너도 마찬가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조직 체계에서 이제 상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 친구들을 이제 하나로 보기 시작하는 거야 좀. 아우 얘네는 대화 안 돼. 부르면 안 좋아하지. 아우 멀리 해야지. 이런 것들이 생긴다 말이지. 그리고 뭔가 퇴사를 한다 그랬을 때도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거든. 퇴사가 아니라 뭔가 막 자기의 가정사를 상사한테 막 상담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되게 비일비재했는데, 그리고 그걸 들어주는 것도 상사로서 의무 중에 하나였고. 근데 지금은 상사들도 이제 그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 그런 개인사를 나한테 왜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맞물리지 않나. 사실상 MZ들도 외롭지 지금. 따가운 시선을 견디면서 살잖아 지금. 작년만 해도 진짜 뭐만 하면 MZ 거렸었잖아요. 그치. 근데 사실 이거는 뭐 MZ가 특별한 게 아니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로마 시대에도 그때도 그 비문에 적혀있대.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반복되는 세대 간의 갈등인 거지.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생각보다 엄청 많진 않은데 일부의 젊은 세대들이 그런 스트레스에 좀 내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는 네모 두 개가 도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 이 네모난 톱니바퀴가 계속 돌다 보면 멈추든지 아니면 깎이면서 맞아가는 거거든. 이 시간은 분명히 필요해.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뭐 이거는 직장 상사와 직원 간에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들이 또 다시 상사가 됐을 때 똑같이 계속해서 겪어야 되는 일이고. 근데 너무 이게 한 번 탁 스쳤을 때 그냥 이 톱니바퀴는 네모나니까 안 돌아가는구나 이러고 다 빼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내성을 우리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